네, 안녕하세요. 고드클래스의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저는 항상 나와서 월초에 나오기 때문에 보통 월간 전략을 좀 많이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월간 전략 세워드렸는데 그 내용대로 또 잘 나타나줘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월 달 초기 때문에 1월 초부터 해서 2월 달 초까지의 투자 전략, 결국 월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가 추이를 먼저 좀 보고 올 텐데요. 주가 추이를 좀 화면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최근에 차트를 보게 되면 주가들이 좀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온 모습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좀 우려스러웠던 게 요때의 저가가 2134포인트였는데 최근 주가를 보니까 내려왔을 때 모습이 와 이거 깨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굉장히 우려감이 컸던 게 이번 주였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구간 제가 공개 방송을 항상 월요일과 수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했던 멘트가 뭐였냐면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란 색깔 들어온 게 과매도 구간인 건데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살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ETF에서도 코디스 레버리지나 이런 상승할 수 있는 인버스보다는 상승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ETF 레버리지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도 설명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과매도 구간에서 아래자리 저가 잡히고 난 다음에 아래 꼬리를 달리니까 바로 이제 3거래 연속 상승을 하면서 수억 금일 동안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면서 또 앞으로에 대한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그런 것이냐? 제가 그거는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게 되면 연초부터 이슈가 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배당락에부터 해서 개인들과 그다음에 기관, 특히 금융투자 간에서의 수급 동향인 건데 딱 12월 21일부터입니다. 12월 21일부터 보게 되면 개인들은 팔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금융투자들은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이제 배당락 전에 대주주 요건에 맞춰주기 위해서 개인들은 대량 매도를 하는 거고 반대로 이 물량을 받아간 게 금융투자가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거의 2조 8천억 정도를 받아갔던 게 금융투자였는데 요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배당락 끝나고 난 다음에 이날부터 이제 개인들이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기관이 파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기관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줘야 됐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배당락에부터 해서 그 다음 1월 3일까지 밀린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다 보니까 지수가 밀렸던 거였는데 기가 막히게도 1월 2, 3일부터 해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 2천억 원대, 결국은 1,000억 원대 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는 2천억 원을 순매수해주는 순간부터 해서 증시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금융투자가 매도 물량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잔량이 3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은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우리 지수가 올라간다. 요게 한 번 더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 앞으로도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뒤흔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다음 주도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주느냐? 외국인들이 또 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수의 흔들림이 생길 것이고 종목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개인과 기관도 중요하지만은 외국인들의 현물의 순매수가 빠지느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느냐 요걸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진짜 이런 것이냐를 차트를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차트인 거고요. 요 아래는 두 번째는 거는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입니다. 세 번째는 기관들의 순매수 금액인 건데 자, 보세요. 아래자리에서 내려가고 있을 때는 기관들도 팔았고 외국인도 팝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 과매도 구간, 여기 과매도에 들어오니까 누가 사주고 있어요? 빨간 색깔, 외국인이 사주죠. 외국인들이 과매도에서 사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관이 팔았는데 이 물량들을 외국인이 아래에서 저가 매수가 세게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요날부터 해서 바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슈에 따라서 외국인 들어왔다라 하는데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 빠지고 있을 때 이미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매도 구간에서는
종목을 파는 게 아니고 종목을 사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제가 월수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매수 물량이 다음 주에 줄 것이냐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니까 이런 수급도 한번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가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월 2일 날 내려갔던 이유가 금융투자에 대한 매도 부재면이 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안 받아주니까 내려갔던 거였고 1월 3일 날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오전장에서는 반대 매매를 더 유발시키기 위한 매도가 셌는데 그 물량은 다 소화하고 나니까 외국인들이 사주기 시작하면서 올라갔는데 이때는 현물을 안 샀고요. 현물은 조금 샀는데 현물이 아니고 오히려 외국인이 뭘 샀냐? 바로 선물을. 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가 세게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1월 4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시티증권에서 삼성전자에서 뭔가 감산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치가 올라오다 보니까 또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올라가더니 이때 또 외국인 대량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또 삽니다. 무려 5천억 원.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순매수가 들어와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저께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쇼크가 나오니까 진짜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컨센보다도 안 좋아졌으니까 진짜 감산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영업이익을 관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어저께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다 보니까 지수가 세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빠지고 있을 때 진짜 뭐 때문에 빠지는지를 잘 파악하신다면은 지금 내가 종목을 팔 때이냐 반대로 내가 종목을 더 살 때이냐 아니면 적어도 버텨볼 시기인 것이냐 이거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저는 수급이었었고 차트에 대한 분석이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번 주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인데 1월 10일입니다. 화요일 날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옵니다. 출시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토론 패널 참석인 건데 이거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주제에서 패널에 참석하는 거라서 지금 시장에 대한 멘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멘트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커질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1월 12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들은 상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약간 아래인데 옵션에서가 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합성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상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만에서 TSMC의 실적 발표가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음 주는 가장 중요한 일정은 목요일이 됩니다. 목요일 날 한국의 옵션 만기와 미국의 CPI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13일 날 가게 되면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통위가 열리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1월 달 미시건 때 소비자 지수인 건데 지금 약간 둔화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매크로 이슈들은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CPI입니다. 그 CPI를 한번 예상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블룸버그의 컨센이 있고요. 또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클리블랜드의 예측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음식료와 자동차, 에너지를 뺀 나머지인 건데 이거 보니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블룸버그에서 5.9를 보고 있고 클리블랜드는 5.87을 보는 거니까 5.9와 비슷하죠. 이전치는 얼마였냐? 6.0이었습니다. 그건 이전보다 둔화로 보고 있는 건데 전 월 대비로는 블룸버그 0.3을 보고 있지만 클리블랜드는 0.48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치는 0.2죠. 그러면 이전보다 전 월 대비로는 증가가 될 건데 전년 대비로는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이전치가 7.1이었습니다. 근데 블룸버그는 6.7을 보고 있고 클리블랜드는 더 낮은 6.64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월 대비로는 0.1, 0.12, 0.1이니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년도 대비로 봤을 때는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는 전망치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 CPI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약에 증시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차익 실현 나와서 조정을 준다. 그러면 CPI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하루 이틀 밀리고 말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종목에 대한 매수에 대한 기회성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내용인 건데요. 지금 어제자 기준 봤을 때 외국인들이 2271로 보게 되면은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200 가까이 갈수록 수익이 깎이는 구간에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은 상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지만 금액 기준까지도 일단은 외국인들은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는 12일인 거니까 다음 주 이렇게 외국인들 포지션도 잘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게 되면요. 이 남아있는 입장에서 보는 건데 남아있는 달력을 또 보니까 이 다음 내용입니다. 네, 다음 내용 보게 되면 이제 1월 18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닌 그 다음 주도 넘어가게 되면 생산량 물가지수가 있고 베이지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보게 되면 한미 반도체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크로 이슈들은 이제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도 다 넘어갔고 그냥 CPI에도 둔화가 나타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보다 반도체의 실적 발표 내용, 그다음에 넷플릭스의 19일 날 넷플릭스, 그다음에 20일 날은 미국의 옵션 만기, 그리고 나서 설이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가고 나면 25일 날 테슬라의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고 2월 1일 날 FOMC가 있는데 매크로 이슈들은 잘 지나가게 되면 따라서 아마 2월 1일에 대한 FOMC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크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예상보다 안 좋게 되면은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반등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1월 넘어가고 FOMC 끝나고 나면 2월과 3월 달은 이제 매크로 이슈보다는 실적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세게 올라가기보다 지수는 조금 이제 좀 제한을 받고 종목별 장세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 보게 되면요. 우려감과 경계감이 있는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장세보다는 앞으로는 개별주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익 모멘텀이 존재하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 근데 어떤 거를 보면 좋겠냐면 자, 그 다음 장 보게 되면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설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해양 플랜트를 갖고 있는데 최근 주가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슈가 있는 게 아랍에미레이트 UAE에 가가지고 2조 5천억 원 규모의 천연가스전에 대해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본계약을 체결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아마 작년하고 비슷할 걸로 전망되고 있고 수주가 쌓이면 따라서 내년도가 아마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정도 말하는 이유가 1월 달에 요번 달인 거죠. 요번 달에 우리나라하고 요 아랍에미레이트가 만난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쪽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에 오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아랍에미레이트로 가는 일정이 좀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순방 일정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뭔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주 관련된 본계약 체결이 임박한 이 종목에도 조금 좀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 자체도 지금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붙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생길 걸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성으로도 좀 괜찮은 종목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 내용 보게 되면요. 그 다음 종목도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인 건데 이 종목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 중국 관련된 리스크가 생기면 좀 밀렸다가 올라오는 종목인데요. 약간 이 종목은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들어가줘야 더 좋아지는 종목이 됐는데 12월 달에만 보더라도 3분기 드롭백을 한 달 만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건 이제 4분기부터 나타났던
전 세계 통한 고객을 모았던 것들, 그다음에 제주도에 외국인들이 증가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실적이 좋아지는 거냐,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냐. 물론 적자가 이어지긴 할 겁니다. 근데 적자는 조금 축소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제 흑자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 밀릴 자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까지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최근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8,600원까지 밀렸다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최근 좀 올라와서 거의 이제 15,000원까지 올라온 상태에 있는데 올라왔을 때 잡기보다 만약에 이 종목이 밀려 내려간다면 요 자리를 깰 만한 이유가 또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생긴 거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 이런 리오프닝 안에서도 아직 올라가지 못했고 이익 모멘텀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번 분기보다 분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중국발 이슈가 또 붙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눌릴 때마다 매수에 대한 기회를 보시면 분명히 이제 설 명절 지나고 나서 또 2월과 3월 달에 중국 관련 종목들 올라갈 때 또 굉장히 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러한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롯데 관광개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연말에 내년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섹터로 중국 관련 모멘텀 있는 섹터를 굉장히 또 많이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 초까지는 그런 중국 관련 모멘텀 있는 종목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3월 달에 양해도 있기 때문에 네. 양해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붙을 것으로 전 전망하고 있어서 다른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 때는 무조건 중국 관련 소비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아마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 소비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 골드클래스 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유튜브 댓글들 굉장히 많이 달렸었는데요. 오늘 끝나고 또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이제 10시 10분입니다. 10시 10분부터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월간 전략들, 그다음에 월간 작업뿐만 아니고 다음 주에 또 주간 전략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10시 10분에 유튜브에 이가랑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월간 전략, 또 주간 전략, 그다음에 주간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또 주도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10시 10분에 유튜브에 이가랑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시 10분부터 시작되는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알찬 투자 전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미국 시장이 너무 크게 상승 마감을 해서 오늘 한국장이 열렸어야 하는데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시장 좀 긍정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매니저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올라가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네. 문제가 없이 다시 한번 반등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요.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알찬 투자 전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 세러데이 주식 상담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